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어요. 모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보다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항상 국내 증시가 그렇듯 오후장에는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었는데 반대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일봉상 지금 21선까지 지수가 거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4% 급등이 나왔고 지금 종가가 21선하고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다시 추세를 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변곡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물론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지만 시장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고 또 오랜만에 인터넷 관련주 모두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전날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HLB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게임주의 강세가 오늘 돋보이는 것 같고 2차전지 소재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매수 규모 자체도 거의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9월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가장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1조 1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3,300억 이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종가상 상승폭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이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 기관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아쉬운 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8월 16일 이후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60만원을 돌파했던 삼성 SDI 역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진했었던 현대차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강했었고 오늘 상승장에서 조금은 쉬어갔었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LG 이노텍,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기관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카카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다행히도 추석 이후에 목요일 저녁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S&P 500이 거의 4%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던 그 폭만큼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의미를 조금 부여한다면 그 상승을 이끄는 것이 국내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오늘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기술적인 차트 흐름만 본다면 지금 나스닥이 21선하고 121선 그 라인까지 지수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의 21선과 121선이 한 차례 저항으로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볼 때는 약간 한 차례 눌림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2%, 대만은 0.5%,
그리고 상위지수는 0.3%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국내 시장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단순히 국내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폭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오늘 중요한 이슈 발표를 앞두고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아마 저녁 9시 30분쯤에 그때 발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1시간 뒤에 큰 변동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8.1%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8.5%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0.4% 정도, 그 정도 하락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예측치보다도 0.2% 낮게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조금은 기대를 해본다면 7.9% 내지는 7% 후반까지 그 정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컨센서스는 8.1%다. 그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이 특히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업황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 또 국내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 그쪽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는 사실에 기반한 후행적인 물가지수라면, 지금 이거는 단순히 1년 뒤 그리고 3년 뒤 이렇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파란 색깔을 보면 이게 1년물이고, 또 빨간색은 3년물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가 되면서 특히 8월 달에 크게 추세적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연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강경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아마도 지금 파월의 연준 의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라도 강경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도 8월 달에 크게 꺾였다는 것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동안 말로써만 말씀을 들었었는데 몇 개 기사를 발췌를 했거든요. 날짜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2020년 6월 10일, 이때 연준의 정책을 보면 2020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22년 초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고, 그 강도 자체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90%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최종 금리 인상은 거의 4%까지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0.75%를 올리게 되면 아마도 연말쯤에 금리 인상을 거의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는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작년 6월이거든요.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2%로 수렴할 것이다, 그런 입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나요? 전혀 일시적이지 않았었고, 이런 잘못된 오판 때문에 지금 세계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8월 26일이었죠. 연준에서 빠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전망 때문에 내년까지는 3% 후반 혹은 4% 초반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었는데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내년까지는 주식시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많은 자산 가격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주식, 코인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까지는 쉽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앞서 보여드린 기사를 보면 연준의 의견이 맞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연준조차도 시장을 예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빠른 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었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입장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물가가 계속 빠르게 꺾인다면, 그리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온다면 과연 연준이 목표했던 금리 인상을
물론 4%까지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자세가 이렇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또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런 것도 꺾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연준의 속마음인지 그건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세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란 말이에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짧게는 6개월 내지는 길게는 3분기 혹은 4분기 정도, 그 정도 선행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쌍바닥 두 번의 바닥을 다지고 주가의 회복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두 번의 쌍바닥을 다지고 오늘 반등장에서 거의 4% 중반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번의 바닥을 다지고 또 강한 양봉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높은 확률로서 지금이 저점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자, 직전에 의미 있는 고점들이었죠. 이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왔었고 또 월봉상 60선 이 이평선과 맞닿은 위치인 만큼 높은 확률로서 기술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의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오늘 반등장에서 가장 세게 반등이 나왔다 그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디일까요? 물가가 빠르게 꺾인다면 연준의 장기적인 금리 인상도 그 구심력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 실제로 4%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짧아질 수가 있고, 당연히 성장주들 이쪽 업종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은 물론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워낙 강세가 나왔던 만큼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약세장에서 힘을 발휘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쉬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앞으로 시장 흐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말에 만약에 0.75%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게 지금 90%가 넘는 확률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도 정말로 높은 확률로서 다음 FOMC에서는 금리 인상 폭이 당연히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2004년 6월하고 2015년 12월 이때도 처음 금리 인상하는 시점, 그때만 주가에 큰 폭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 금리 인상을 스타트를 끊고 나서 오히려 지수는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 날짜를 표기해놨죠. 물론 국내 증시는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증시만큼은 처음에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그것도 왜 상승이 나왔을까? 어느 정도 폭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과거의 우려감이 주가에 많이 녹아들었던 만큼 더 이상 재료 소멸로서 시장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번 오늘 CPI 지수가 정말 컨센서스만큼의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는지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정책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선제적으로 주가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금씩 연결해 줘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이 한번 잘 살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